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 신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기회들이 너무 많았는데 무슨 놈의 신념이 밥 벌어먹여준다고 그 기회들을 다 발로 찼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니에요. 이것이 일종의 오만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복이 들어오는 운때가 있는 건데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한다면 나한테 당연히 기회가 매번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오만 방자한 생각이 있대요. 이렇다는 건 기회를 놓친 게 본인한테도 아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제안을 거절했나 봐. 마치 선비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 왜 밀물 때 바다에 안 들어가고 왜 썰물 때 바다에 들어가려 하네요. 그럼 당연히 가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발이 빠지니까. 근데 난 여태까지 모래밭만 걸었으니까 물이 내 앞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질퍽질퍽할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런 게 다 운때인 거죠. 달이 지구를 잡아당겨서 바다가 들어오고 빠지듯이. 하여튼 이런 게 아쉽다. 쉽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이냐? 글쎄요. 일을 더하는 게 착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다 거절했냐?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이 싫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싫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싫은 걸 못 보면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몰아내겠다는 거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지. 이 깨끗에 대한 폭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살면서 참 많이 성장했대. 사람 됐다는 거야. 전에는 화가 항상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지금은 은은하게 항상 나 있대요. 항상 나 있는 건 안 변했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화가 계속 나 있으면 자상이 더 깊어지긴 하겠죠. 왜냐면 염증이 나도 금방 치료되면 금방 메꿔지는 대신에 염증이 계속 놔두면 계속 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나 수준이 훨씬 떨어지죠. 예를 들면 어디가 다쳤는데 잘라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어디 하나가 다친 대로 그대로 놔두면 무슨 위협만 들어와도 남들한테는 아주 쉬운 위협이어도 나한테는 촌철살인 같은 너무 따가운 유리조각 같은 그런 상처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 본인 기질 자체가 앞으로 운이 들어오면 잡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깨끗한 환경, 청정자연 같은 환경 언제 오냐? 역사 대대로 청정자연 같은 환경 있었냐? 이게 지대한 착각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내려면 냉정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외세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죠. 왜? 그 정도 청정자연을 만들려면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자아 자체가 폭력적인 자아와 어떤 것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은 내가 있는 환경을 계도시키고 싶은 자아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충동적인 자아, 폭력적인 자아가 있는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충동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무언가를 나아지게 하고 싶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정치의 목적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목적성에 부합하니까. 훨씬 쇼맨십에 유리하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을 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폭력적이다. 나는 남아도는 게 힘이다. 나 잠 안 자도 돼. 그런 건 소용없어요. 뭐가 문제냐? 내부에서 정리가 됐어야지. 내 입장은 한 개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착한 사람도 하고 나쁜 사람도 할 거야? 그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굴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쁘게 굴려고. 이게 스스로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것이 또 열심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이렇게 포지션 정해버리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니 애초에 정치판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갈라버리는데 착한 쪽에서는 너네가 나빠, 나쁜 쪽에서는 너네가 나빠. 서로 착한 자의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데 본 교관은 착한 사람한테 착해지고 나쁜 사람한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평가하기 쉬워요. 기회주의자구나? 근데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기회주의자가 아니거든. 나는 옳은 말 하고 싶은 거거든. 기회주의자는 그쪽들이고 사과를 보고 사과를 하고 배를 보고 배라 그러는데 어찌 모든 과일을 사과라고 하라고 하시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모르겠어?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한테 착하다 하고 나쁜 사람한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하고 나쁜 것을 어떤 걸로 정할 거죠? 나의 사상을 기반해서 정할 것인가요? 나의 사상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사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 이것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명확하다. 사람을 때린 사람은 잘못한 거고 사람을 때리지 않은 사람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놀랍게도 신입평가하는 항목에서는 고의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냐? 각자의 사정에 반추시켜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실수로 할머니를 때렸어.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장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나쁘니까 나쁜 행동이 나간 게 아니겠어? 규제해야겠어. 그럼 장애인 엄마 입장에선 또는 장애인 입장에선 나 정말로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볼 땐 또 약자로 분류하실 건가요? 약자는 또 선합니까? 약자가 행동했을 땐 한 번 봐주고 강자가 있을 땐 한 번도 안 봐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하실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의 가정 환경을 알지 못해요. 착하다 나쁘다로 나누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쉽게 봤다를 떠나서 너무 허술하다. 그 신념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받는데요. 왜냐? 세상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대요. 이래서 신이 있으면까지도 안 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박혀 있으면 나쁜 사람들을 안 좋아할 것 같아. 착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세상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모든 사람이 뜻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고 모든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바란다면 나쁜 사람들을 사회
공식적으로 마치 고대 국가에서 재판을 하듯 민중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선거나 여론을 볼 때마다 이것은 몰래카메라인 거야. How surpri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원리 내에서 해석을 해서 그런 결과로 도출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결과값을 납득하는 거야. 그 자료가 신뢰할 만하다면 단지 그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론에서 이 결과가 도저히 근처까지 가지도 않고 부합하지도 않는다면 내 이론이 뭐가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민중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중들의 의사가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생각한 민중은 그 민중 중에 일부이거나 그 민중들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뼈아프게도.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문제가 있죠. 난 그것을 그 원형이라는 원상복귀대로 수정하고 싶지 않아. 왜? 나 그렇게 수준 낮으면 얘네랑 같이 안 살라고. 이렇게 되죠. 아, 이게 걔도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지나친 겸손에서 왔대요. 겸손은 좋은 거냐? 상대방을 좋게 생각한 건 좋으나 나를 낮추는 건 그냥 틀린 소리죠. 나를 낮추거나 높인 건 그냥 틀린 거야. 나를 맞게 생각해야지.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편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해결해야 될 퀘스트들이 있어. 그걸 해내면 더 유리한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값을 치르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잡아 이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인생 전략상.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될 거는 이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생이 초라할 수 있어요. 내가 나보다 높게 봤는데 어떻게 초라하겠어?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실상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초라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타고나기를 나 스스로를 자신감 결여가 아니고 제대로 된 판단 속에서 내가 강자가 아니구나. 내가 중간이나 중간 이하구나.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당연하게도 머리 숫자가 힘입니다. 아까처럼 중간부터 이하까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수인 거예요. 그럼 언제나 내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민중을 계도하려는 마음이 무식한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적선하듯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동정의 개념인지 그건 먼저 좀 정의가 돼야 된다. 왜 정의가 돼야 된다고 하냐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절반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통은 없었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텐 관심이 많고 이 정도 수준을 타고 태어난 사람에게 그 정도 분석? 일도 아니고 그랬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냐.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아주 공격적인 활동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너무 깔짝댄다 이거야. 이 사람 수준에 이 사람이 타고난 것을 비교해봤을 때 이건 너무 깔짝거리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기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기질 자체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근데 왜 목소리를 못 내냐?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이 뭐가 있냐면 확실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는 틀렸어. 난 잘 모르겠는데 얘는 틀렸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분야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 이 정도가 다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이상 분야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성이냐는 거야. 남들보다는 조금 잘난 것 같으니 그 정도면 됐나요? 사람이 성이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속이 후련한 게 중요한 거야. 생긴 만큼은 살아야 돼요. 더 자기 개발은 못할지언정. 그런 거에 비하면 배포가 너무 작다. 이 배포가 왜 중요하냐? 남들은 어차피 내가 생긴 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알고요. 그리고 이런 배포로는요 암의 공격에 너무 취약합니다. 남들이 쉽게 막아내는 공격에도 너무 취약해요. 왜? 나의 스탠스가 남들은 나의 퍼포먼스를 보고 알 수 없을지언정 나의 마음가짐이 소극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큼 갖고 태어났어. 근데 나는 1만큼 출력하고 있어. 남들은 3만큼 갖고 태어났는데 3만큼 출력하고 있어. 그럼 나는 9대 10이니까 내가 이겼을 수 있지. 근데 나는 1만큼 출력하고 있잖아. 곱하기 1이야? 나의 노력이 1이야? 나의 마음가짐이 1이잖아요? 그럼 마음가짐이 3인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똑같은 위험에 노출됐을 때, 똑같은 공격에 노출됐을 때 나의 마음은 10까지 있을 때 1이다? 너무 미약합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치고 타고나기를 우수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남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주목을 받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내가 1만큼만 가면 티도 안 나야 돼. 내가 말한지도 몰라야 돼,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나약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후퇴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받기가 어려워하고 이토록 분노가 많은 사람이 내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마음 먹고 시도를 했는데 어찌됐건 안 할 수도 있었으니까 비난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더 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감당했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상은 쌓여요. 이 정도 스트레스 감당해 본 적 없습니다. 나이 든다고 사람 성격 죽지 않습니다.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하나를 짚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도 답안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혹자는 혹시 명예? 아니면 어떤 성취? 아니면 혹시 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는 걸 원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팔자상 권력을 쥐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기본형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권력 위에 앉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어렵다 했을 때 심취하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알 수 있어. 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화 좀 내고 다녔지. 못 참고 다녔지. 근데 다시 돌아가도 참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리플레이해도 이 정도 올라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는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해볼 걸. 할 거면 제대로 해볼 걸. 결론적으로. 권력을 얻어서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목적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의 정체가 선비적인 마음도 있고 어떤 이타적인 마음도 있고 어떤 영구가적인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나의 어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자체는 폭력성입니다. 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것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남들한테 보통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순수한 폭력성 정말 퓨어해. 이건 나쁘다 착하다를 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해야지 좋은 짓을 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야. 나는 반짝이는 걸 좋아해. 나 보석 모으는 거 좋아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정말 순수한 열망 그런 겁니다. 근데 하필 화가 많으니까 남한테 비난받기를 극도로 싫어해요. 정확히는 비난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아니야. 싸움 거는 건 되게 좋아해. 왜냐면 화가 많으니까. 싸움 걸면 웃음이 나. 실실. 약간 변태 같은 거야. 이게 왜 변태 같냐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누가 나한테 툭 걸면 마치 왜 대형견들이 노는 걸 보면 쟤네 싸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어? 쟤네 말려대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그놀이인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 이 폭력성이 주체가 안 됩니다. 누가 싸움을 걸면 난 언제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근데 싸움을 건 놈은 알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모르지. 약해서 멈춘 줄 알지. 그게 딱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못 참아.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 이거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인생의 최대 고난이 돼요. 예를 들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 돈으로 뭐 어떻게 해버렸대더라. 그런 거 나는 못해? 이 새끼가 아주 나를 아주 착한 놈으로 보나 보네.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봐? 아, 난 한번 보여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이걸 참아내기가 손이 떨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어지럽고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난다고. 내가 어떤 잘못을 잘못 저질렀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세상에 겁대가리 없는 놈들이랑 살아가려니까. 근데 원래 대형견이 소형견이 까분다고 물어 죽여버립니까? 봐줘야지 어떡해. 근데 이 새끼가 지가 대형견인 줄 아는데 퓨? 그게 폭력성이라고요. 이 소형견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좀 살려보라 이 말이야. 살고 싶냐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살고 싶냐는 거야. 진정으로 살고 싶냐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직업운이 있다. 근데 이 직업운이 정치인이다. 지금 유시민 작가신데 정치인이다. 한순간도 마음이 떠나있던 적은 없다.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인 신점을 봐도 정체성이 정치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어찌됐건 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홀라이프 전체 인생을 봤을 땐 정치인 인생이 훨씬 짧은 거야.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정치를 했던 적이 있지.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빼도 박도 정치인이다. 이게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 전투력 자체가 가족이 더 중요하냐 정치일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돈이 있건 없건 가족을 사랑한 건 안 사랑한 건 이건 약간 상관이 없고 내가 되게 많이 사랑해도 내가 정치판에만 들어있으면 가족 걱정이 안 된다? 정치꾼입니다. 천상. 그래서 정치로 직업운은 계속 든다. 아까 전에 운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만큼은 안 든다 했죠. 크게는 2탕 남았고요. 짜잘한 것까지 하면 4탕 남았고요. 근데 4탕인데 짜잘한 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기회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수준. 왜냐면 다른 사람 기준에는 기회 맞는데 이 사람 눈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했던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입문하면 안 돼? 그래야지 총알을 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안 위험하게 입문해야지. 마음이 지금 심약하잖아. 단단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 직업운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것을 쉽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는 리필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운 한번 볼까요? 이게 폐랑 신경계가 안 좋대요. 근데 이 정도로 머리가 아픈 사람은 아파도 할 말이 없어. 왜 옛날에 객사했다는 사람들 있죠. 길에서 갑자기 걸어다니다가 쓰러졌는데 죽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아.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 신경증으로 사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루게리, 파킨슨처럼 팔다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목 어디가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쉽게 죽습니다. 이 정도로 머리를 쓰면 사람들이 신경질 난다 하잖아요. 신경 증상으로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목숨을 위협한다고 말해야지 딱 맞아요. 자신 있냐는 거야. 괜찮겠냐는 거야. 이번 생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안 아쉽겠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삶의 애착이 진짜
진짜 많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 싫어한다는 건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과 같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중을 그만큼 싫어해?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애증의 크기가 얼만큼 크다는 거야. 근데 화가 많으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근데 너무 늦게 알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했다는 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꾼이지. 에너지가 큰 거야.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큰 거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큰 사람은 줄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일을 하고 살라는 거야. 이게 뭐야. 돈도 벌 거면 시원시원하게 벌어야지. 뭐 맨날 청렴결백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줄어들죠. 왜냐면 내가 말한 방식에 비하면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면 아 이건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으려나? 근데 세상이 그런데 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 현실적인 사람이야? 벅벅거리는 사람이야. 이게 성향상 법조화거든요. 규칙이 이렇고 뭐가 저렇고 근데 거기서 잠깐씩 장사꾼 기질이 튀어나오는 거야. 상업적인 게 좋고 엔터테이너 같은 게 좋은 거야. 이럴 땐 벅벅거리는 걸 내려놔야 병행할 수 없잖아. 안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한쪽 기질을 아주 죽일 수는 없거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집안이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이 남았대요. 이거 뭐 자녀일 같은데 자녀분이 있으신가 봐? 하여튼 그쪽으로 좀 시끄러울 일이 많이 있다. 그걸로 좀 본인 기준에 속이 좀 썩는다. 왜냐면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가족운으로 그러니까 부부의 입장으로 재미없게 살지 말래요. 굉장히 엔터테이너적이시네.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고. 요 안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아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포지션 다시 잡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들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꿔버려? 남들이 뭐 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셀프로 공급해야지. 그죠? 이런 고통들은 말 그대로 정말 남모를 고통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일단 서로 어디 있는지를 찾아. 되게 많아. 근데 서로 싫어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잘났거든. 잘난 사람이 세상에 태양이 두 개가 되는 순간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난 잘나지 않은 거야. 나의 정체성이 잘남이에요. 이런 걸 선비 같은 마인드를 하는 거야. 밥은 굶어도 공부는 해야 되겠는. 아 잘난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빈약한 거야. 그거 어디다 쓰는데 효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마치 최고의 무기라고 믿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밥도 못 벌어먹여주는데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그렇게 찾으면서도 마주치면 싫어해. 결점을 찾으려고 들어. 그래서 싫은 이유를 머릿속에서 딱 정리해버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조언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다 조언해.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산과 물을 쳐다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세상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어찌 나 혼자 이 이치를 깨달아서 괴로움을 겪는가? 나는 버지 없는가? 이런다고요. 저는 이런 상담하는 일을 하니까 상담을 하기 위해선 제가 유통하는 창구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지만 저 하나 이 세상에서 한 명 더 알게 된다고 해도 하나 소용없죠.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인생에서 외로운 건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거의 배고픈 거랑 비슷한 수준이야. 사람은 소통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 금방 곧 한 줌의 흙이 될 거야. 이만한 배양토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아쉽고 그리고 금전운으로도 그래서 이거 아까 돈 욕심을 내라고 한 거예요. 포지션 제대로 잡아서 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껏 살아야지.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려고 연출하고 사나? 대충 경로를 알았으면 대충 주워 살아야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유시민님 점수 한번 맞춰보고요. 팔자가 엄청 센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살기가 난이도가 하드모드인 거예요. 대신 재미는 있지. 왜냐면 스릴 있거든. 게임을 해도 하드모드를 하면 이지 모드를 하면 막 쉽잖아요. 하드모드를 하면 막 호달달 떨리잖아. 손가락 한번 잘못 눌렸다가 죽을 것 같고 목숨 3개 중에 하나 떨어지면 깜빡깜빡하고 그런 것처럼 스릴 있지. 하지만 그 정도 실력이 이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 불평할 게 안 됩니다. 어떻게 나의 좋은 거랑 남의 좋은 걸 붙여갖고 상상을 하나? 남이 뭐가 좋아 보이면 뭐가 나보다 불리하게 나은 거예요. 나의 좋은 점과 제 좋은 점을 합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라도 돼보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내 일도 너무 마음에 들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면서 돈도 제법 벌면서 내가 돈에 제약이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서 스포츠카 한 번쯤은 끌어보고 친척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고 사망할 때도 작별 인사를 하고 죽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되라는 거야. 재벌이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돈돈거릴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야 되냐면 절절 끓도록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죠. 그렇게 전달드리면서 이번 점수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